여러분 이제 첫 번째 게스트와 많은 영감 받으셨나요? 두 번째 우리 라이징 스타 모시겠습니다. 청주에서요. 간호사로 활동하시면서 메나테크 만나셔서 지금 전업사업자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화선 사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사업하고 있는 이화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얘기하시죠. 예. 네, 반갑습니다. 전직 네. 하세요. 네. 전직은 혈액 투석하는 인공신장실에서 간호사와 수간호사로 30년 넘게 근무하고 있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나서 일찍 출근했고요. 그리고 혈액 투석하는 그 현장은 정말 긴장감이 가득하고 응급 상황이 많이 발생되는 진짜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그런 장소였고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제 만성 피로증에 시달렸고요. 그리고 제 나이에서 오는 그 우울감, 그리고 만성 염증들, 그리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삶에 조금 회의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제 가족은 저희 아들 2명이 있고요. 작은 아이가 현재 군대에 있어요. 그리고 제 남편은 심장병으로 인해서 지난해 5월 달에 하나님 곁으로 먼저 갔습니다. 네. 네. 이 남편분 이야기는 뒤에 좀 더 우리가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요. 순서를 본인이 다 하셔서 제가 순서 다시 뒤로 돌아가서 PPT 보고 하겠습니다. 사진 잘 어울리시죠? 감사합니다. 예, 정말 무슨 여전사 같은. 그래서 그 말씀 들어보니까 이 투석실이라는 데가 뭔가 조금만 잘못돼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그런 전쟁터 같은 공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투석실을 전체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리더셨던 것 같아요. 한번 우리 라이징 스타이신 이화선 사장님 걸어오신 길, 사업적인 걸어오신 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019년에 메나테크를 소비자로 만나셨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로부터 한 2년이 지나서 4월에 회원가입 하시고 이제 플랜 B로 시작하시고 MBA 32기 하시고 MBS 1회부터 지금까지. 네. 그래서 저도 MBS를 2차례 진행하고 있는 중인데 정말 그 이화선 사장님 그 퇴근하시고 수간호사로 하루 종일 정말 투석실에서 일하시고 이후에 활동하시는 모습들이 정말 많은 MBS 활동하시는 분들에게 동기부여도 되고 영감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저도 정말 존경의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21년 6월 달에 이제 4월에 시작하셔서 네. 4, 5, 6 3개월 연속 SED 하셔가지고 3개월 만에 SO 자격을 따내셨어요. 그게 좀 놀랐고요. 그 또한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작년 1년 내내 직업을 갖고 계신 상황에서 꾸준히 계속 SED를 유지해 나가셨고요. 올해 1월 2월에 또 골드 ED 하셨습니다. 또 요 사이에 또 본인이 말씀하시겠지만 3월에 그 전문직인 수간호사직을 내려놓고 메나테크 사업에 전념하기 위해서 30년 간호사직을 퇴직하셨어요. 그래서 3월 15일에 퇴직하시고요. 그래서 4월에 지금 뉴 PD 열심히 도전 중이십니다. 사진 보면서 좀 걸어왔던 길 좀 나눠볼까요? 여기가 이렇게 가족 사진 한 자리가 빠져 있네요. 네. 예. 어떻게 좀 오른쪽 이제 덩치 우리 우라만 네. 아빠 같은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네. 그리고 엄마 같은 작은 아들. 군대에 있는 작은 녀석입니다. 예. 큰아들이 저만할 수밖에 없는 게 고기를 3팩이나 시켜놓고 아까 사진 보는데 보통 저런 데 가면 한 팩 시켜놓고 다 먹으면 또 가져오는데 아예 3팩을 싸놓고 먹네요. 첫 휴가 나와서 원껏 먹어라. 그래서 아니 근데 휴가 시켰습니다. 나온 애는 별로 못 먹게 생겼어요. 하여간 단란한 가족입니다. 아름다운 가족이고요. 여기가 네, 인공신장실입니다. 저 투석기가 저렇게 많은 거예요. 네. 한번 투석하면 몇 시간이나요? 4시간 하고요. 일주일에 3번 투석을 합니다. 어디 해외여행도 못 가겠어요. 그렇죠? 네, 거의 못 가시죠. 제가 궁금해서 여러분 여쭤봤는데요. 그러니까 투석하시는 분들 해외여행 못 간다는 건 제가 알았는데 돈이 많은 분들은 간대요. 현지에서 투석하는데 하루에 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든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이 잘 돼서 뭐 특정한 분들 재산이 아주 많은 분들 빼놓고는 다 무료고요. 아주 재산이 많아도 한 2만 원 정도 내면 할 수 있다니까 우리나라 이 사회 의료복지 체제가 정말 잘 돼 있다. 네. 그런데 저 복지 혜택을 안 받는 게 낫죠? 그럼요. 예, 저거 공짜라고 난 투석 받고 싶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예. 자, 여기 이게 투석기인가 봐요. 네, 투석하는 피가 기계. 들어가고 나오고. 네. 예. 어우, 아이고. 안경 잘 어울리시네요. 아이고. 예, 네. 이것도 이거 네, 오미크론 때문에 예, 예, 이런 것도 방어복 하시고. 입고. 이게 동료들이신 것 같아요. 네. 아, 역전의 용사들. 예, 이렇게 또 네, 쉬는 시간에 편하게. 저 옷 색깔 다른 옷 입으신 분은 그 개인 취향이기 때문에요. 색깔은. 그렇구나. 네. 나는 뭐 직급이 다르고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배치처럼. 이 사진은요? 네, 제가 이제 퇴직하면서 저희 동료 간호사들이 그동안 수고했다 그러면서 야. 감사패도 주시고 노래도 불러주고 춤도 춰주고 잔치집 분위기처럼 울면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야, 우리도 퇴직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30년.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이분들이 도대체 앞에 출연하신 사장님도 그렇지만 도대체 왜 이분들이 도대체 뭘 봤길래 이렇게 도전할까? 저는 오늘 두 인터뷰 속에서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분들이 본 걸 여러분도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자, 1호 파트너 사임이시네요. 네. 예. 제 1호 파트너 사장님들이 되어주신 제 지인 언니들이십니다. 예, 제가 그렇구나. 평소에 존경하는 예, 음. 오랜 언니들이세요. 그렇구나. 네. 또 스폰서님 댁에 배신의 사장님 댁에 처음 초대 방문 받았는데요. 그때 저에게 5가지 부의 비밀이란 책을 선물로 주셨어요. 사인도 함께 주셨습니다. 네. 우리 김석애 사장님도 계시네요. 네, 예, 제 예. 스폰서님. 스폰. 아까 약간 그 바뀌는 시간 있어요. 그때도 그 와중에 요 앞에 와가지고 머리를 만져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엔딩 크레딧 때 저기 헤어 협찬 김석애 좀 넣어줘요. 오늘 제 머리도 좀 만져주셨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계셨고 또 봅시다. 이분이 이제 아까 1호 파트너시라고 한번 결과 네, 쭉 같이 볼게요. 네, 중간. 뭔가 창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모습이세요. 이야. 네. 저게 그야말로 돌려깎기다. 네, 예, 현재 17kg 감량을 하셔서 예, 현재 모습이세요. 중학생처럼 다니세요. 이야, 17kg. 어느 집 딸내미 초등학교 아이가 한 16kg, 17kg 되는 집이 있던데, 이야, 대단하십니다. 이게 이제 청주에서 인선센터까지 이렇게 교육을 오신 것 같아요. 네, 진짜 쫙 스폰서님들과 사진을 이렇게 찍으셨네요. 네. 또 줌미팅 때 스피치도 하고요. 스피치도 하고. 네. 또 그리고 결단하면서 외쳐보기도 합니다. 별거 다 네. 시켜요, 그렇죠? 예. 이게 그리고 예, 신나이 농장 이인우 사장님 집에서 이제, 스폰서님들 오셔서 저렇게 잔치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이름이 신나요? 예, 신나유. 청주 신나유. 그래 보여요. 예. 근데 그 전에 살 많이 찌셨을 때 체중 많이 나갈 때 아프셨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또 저희 집에서 홈미팅 하면서 이제 신규분 사장님 오셔서 저희 김성민 스폰서님이 예, 열혈적으로 그 후원해주고 계시는 사진이십니다. 그렇구나. 네. 또 이렇게 GIP. 네, 가자 GIP. 요 네, 옆에 계신 분들 파트너시지? 예, 저 뒤에 계신 분들 제 파트너분들이시고요. 네, 저희 옷을 집에서 맞췄어요, 비슷하게. 예. 또 저 집에서 이제 루미도 파티 예, 화장품 발라주면서 예뻐져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뭐 손에 원래 청진기, 뭐 체온계, 주사기 이 손에 저 화장품 붓이 있는데 어색했어요. 어색했죠. 네네. 그러게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고. 네네. 무릎 꿇고 아주 신중하게 하고 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또 저렇게 죄송합니다. 저렇게 이렇게. 그 환자들을 대할 때하고 저렇게 고객을 대할 때 마음 차이가 좀 크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또 이렇게 공부도 하셨네요. 네네. 저 채점하는 것 같아요. 공부 안 하고. 유통 보상을 이제 연습하면서 네, 그렇게 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설명도 또, 하시고 네. 계산도 해보시고 네. 또 이렇게 실습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이제 SO 워크숍 네. 가신 거예요. 아유 신나라 이렇게 하셨는데 잠깐만 SO 워크숍 네. 좀 소감 좀 말씀해 보시죠. 처음 가셨을 때 네. 어떠셨어요? SO 워크샵 그 세미나에 가면 제가 직장인으로서만 살아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워크숍이나 세미나 이렇게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는 제가 이제 직장인 마인드
월급 받는 직장인 마인드로 참석을 해서 그냥 시간만 때우자. 그러면 그런 이제 뭐 점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게 인정이 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S 워크샵은 제 사업이잖아요. 제 사업으로 시작하는 그런 세미나였기 때문에 거기서 이루어지는 그런 강의라든가 보여주시는 그런 열정들이 놓칠 수가 없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래서 졸리거나 아니면 조금이라도 좀 루즈해지거나 그런 자세가 아니었고 열정적으로 한번 참석해보자. 근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열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절로 거기서 에너지를 많이 받아왔던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이제 30년 병원 근무하시면 이제 병원은 의외로 교육을 시키기 어려운 게 인원을 막 뺄 수가 없어요. 타이트하게 돌아가는데 가끔씩 제가 그래도 병원 직원들 워크숍에서 특강 같은 걸 하러 가보면 그냥 휴식하러 오거나 네. 그냥 단합대 같은 거는 이제 막 동기부여해주고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냥 하루 오프 받는 느낌이었죠. 그렇죠. 하루 네. 그냥 편하게 회사 돈으로 네. 술 먹고 밥 먹고 그냥 그런데 많은 어떤 자기 개발에 대한 욕구들이 이렇게 해결되시고 충족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GIP 막 도전하셨는데 네. 저분들은 어떤 분들이신데 저렇게? 제가 STP 나가서 저희 연세 드신 어르신들한테 제가 이제 제품과 이제 이렇게 회사 이런 거를 설명해 드리는데 그리고서 제가 간호사직을 그만두고 이제 메나테크 전업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GIP라는 여행 가는 도전이 있어요. 이런 플랜을 제가 하고 있는데 제 숙제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제 숙제에 동참해 주세요. 그랬더니 사진은 못 찍는데요. 나이가 너무 들어서 찍으면 안 이쁘게 나온대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살짝만 가리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면서 찍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좀 열심히 사는구나. 그래서 응원해 주시면서 사진을 찍어 주셨어요. 그러게요. 여사님 표정이 진짜 밝고 즐거우십니다. 이렇게 또 STP 하시고요. 네, 무릎 꿇고 아주 공손하게 STP 하는. 그 옆모습에서 손에서 막 에너지가 막 분출되시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이렇게 이제 쭉 걸어오신 길 봤는데요. 조금 다시 돌아가서 이제 메나테크 만나게 된 사연부터 조금씩 한번 다뤄볼까요? 이제 한번 메나테크 만난 이야기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3년 전에 친구를 통해서 이 제품을 클린으로 소개받았어요. 처음에는 제 남편이 허혈성 신부전 상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게 걱정이 돼서 제가 클린 과정을 제품 권유했어요. 남편이 먼저 접해볼 수 있게 권유했는데 남편은 완강한 성격이었고 그리고 이게 다단계라는 인식으로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쉽게 진행을 못하다가 그리고 한 달 후쯤에 제가 아팠던 거예요. 제가 이제 건강에 적신호가 발생됐는데 그러니까 암의 전 단계인 선종이 발견됐고요. 그리고 이제 갑상선에 물혹들이 막 더글더글 생겼고, 그리고 어깨에 석회화가 있어서 굉장히 아팠었고요. 그래서 거부하는 남편 대신에 일단 내가 한번 경험해보자. 그래서 3주 클린을 바로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열흘 뒤에 종합검진 검진 결과에서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정말 많이 놀랐어요. 이 등장한 이제 허혈성 신부전이라는 게 우리 신부전이 있잖아요. 콩팥이 역할을 못하는데 신부전, 그러니까 심장 부전이라는 게 역할을 못한다는 뜻이라고 아까 사전 인터뷰에 제가 이제 전문가에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부전이라는 게 역할을 못한다는 뜻. 그러니까 심장이 역할을 못하는 게 너무 두꺼워져서 펌프질을 잘 못하고. 그런데 남편분께서 그런 증상이 있으셨고 체육 선생님이셨대요. 네. 체육교사시고 중학교 역도부를 운영하시고 본인도 역도 선수 출신이고. 네.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신념 때문에 이 클린의 기회를 놓치신 거예요. 지금 아까 인터뷰 말미에 한 1년 전 일이긴 한데 계속 사업을 하면 할수록 그때 억지로라도 어떻게 설득해서 만약에 클린이란 걸 하시게 했다면 그런 일이 조금 연장되거나 없지 않았을까라는 미련이 있습니까?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네. 아쉬움, 그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3년 전에 권유 받으셨을 때는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 친구가 우리 그룹원이 네, 아니시더라고요. 아니었습니다. 다른 그룹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제품만 드셨는데
그런데 맨하탄 연결된 계기 좀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이 연결되신 거예요? 네. 3년 전에 만났을 때의 메나테크 그룹은 제가 사실 지금 어느 그룹인지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제 친구가 일산에 살고 있었는데, 김석애 사장님이 운영하시는 미용실을 방문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제, 홈미팅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매일 주기적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교육도 되고 그런 모습을 보고 여긴 좀 뭔가 다른가 그런 걸 물어보게 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데서는 없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이 돼서 그 시스템이 굉장히 잘 짜여진 곳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같이 이 GL그룹이라는 데서 한번 일을 해보자, 만나보자 그래서 김석애 사장님과 김성미 스폰서님을 그때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는 지금도 사업을 안 하세요. 네, 안 하시는데 내 친구에게 좀 더 잘 케어받고 하자고 하는 걸 오가다가 저 미용실에서 맨하테크 미팅을 하고 있네. 근데 정말 열심히들 하시네. 그러니까 내 친구에게 도움 주고자 이렇게 연결시켜 주신 거죠. 네, 네. 이렇게 또 명단 발굴과 명단 연결이 되는 게 우리 사업의 또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시던 와중에 이제 또 맨하테크를 좀 새롭게 소비자로서 강하게 만나시는 계기가 생겼어요. 네. 다시 소비자로서 정말 강하게 어떤 계기셨죠? 네. 제가 1차 클린으로 제 건강이 좋아지다 보니 병원 후배들도 직원들도 그러니까 다른 지인들도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지냈어요. 거기까지였는데 1년 뒤쯤에 저희 큰아이가 전화가 왔었어요. 큰아이는 독립해서 나가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 큰아이의 그 변화를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위험을.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전화가 왔을 때 아이 목소리가 엄마 나 내일 병원 좀 데려가죠. 이런 목소리로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엄마들은 그런 자식의 목소리 알잖아요. 배가 고픈지 어디가 아픈지 뭐가 필요한지 알잖아요. 그 목소리를 들었을 때 제가 생각한 게, 이 녀석 왔구나. 드디어 왔구나. 그래서 심장이 덜커덕 하는 소리가 들리듯이 그걸 직감했어요. 그래서 이 녀석을 데리고 다음날 심장 전문의 선생님을 찾아갔죠. 찾아가서 모든 그 검사를 했을 때, 그 심장내과 선생님이 저를 힐책하듯이 쳐다보셨어요. 당신 간호사라며? 엄마 맞아? 아이가 심장이 이 지경까지 망가졌는데 그동안 뭐 했어? 15%밖에 기능 안 남았는데 내일 아침 이 사람 못 일어나요. 그러니까 죽어도 이상한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지? 어쩜 좋지? 이러고 있다가 딱 떠오르는 생각이 제가 클린 경험했었잖아요. 메나테크의 클린이라는 이 솔루션이 있었지. 그게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제 클린한 제품을 다시 신청을 해서 저희 아이를 붙잡아 놓고 3주 동안 이 과정만 해보자. 힘들어도 해보자. 그러니 평소 말을 안 듣고 있던 저희 아이가 죽을 것 같으니까 클린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제품도 계속 이렇게 먹어 저렇게 먹어 하는 거를 따라줬어요. 그러다가 조금씩 좋아지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세 발짝도 못 걸었어요. 세 발짝 걸으면 숨이 차가지고 이러고 있었거든요. 야트마 그런 그 비탈길도 못 올라갔어요. 숨이 차서. 그런데 클린을 하고 제품 유지를 하면서 조금씩 좋아지니까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엄마, 나 지금 횡단보도가 파란색이 깜빡깜빡했는데 내가 뛰어서 건넜다? 그리고 나 5층 계단 단숨에 올라가도 이제 숨이 안 차.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좋아졌다. 그러면 이 녀석 내가 평생 책임지고 이 제품을 꼭 먹여야겠다라고 결심했었습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예. 근데 그 큰 아드님이 군대까지 갔다 온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유심히 들어보면 군대 멀쩡히 갔다 온 아들이 이제 나가서 독립해서 살면서 요식업계에 일하다 보니까 늦게 끝나고 야식하고 뭐 술 담배도 하고 다 그 또래들 그렇잖아요. 그리고 간섭받기 싫어해서 같은 동네 같은 청주에 살죠. 네. 같은 청주인데도 이제 분가한 거예요. 그러던 아들이 어느 날 전화 와서 엄마 나 병원을 좀 데려가줘요. 그러면 또 그 얼마 전에 남편분이 먼저 가셨잖아요. 그래서
이런 맥락 속에서 아들의 그 상황인데 간호사인 엄마가 어떤 걸 선택했다고요? 전국 팔도의 명의를 찾아간 게 아니라 뭘 시켰다고요? 예, 큰인을 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 모두에게 드리고 싶은 질문이 뭐냐면 세 발짝 걸어서 숨차던 어떤 그 고통을 겪고 있는 분에게 전 세계 수십조의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에 제약회사에 어떤 약이 그를 5층 계단까지 올라가게 할 수 있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카톡방에 좀 올려주시고 그런 게 있는 걸 알려주신다면 제가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을 드릴게요.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험이기 때문에 어쩌면 30년 수간호사 정말 전문직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간호대학을 가기 위해서 간호대학 가서 간호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도서관에 앉아있는 수많은 학생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본인은 사표를 내고 나왔다는 사실 도대체 뭘 봤는지 조금씩 풀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결국에는 사업적인 관심 또한 이제 우리 자녀에게 평생 먹여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이제 MBA를 열심히 들으셨고 네. 또 간호사 하시면서도 퇴근 후에 2시간에서 3시간씩 확보를 하셔서 고객을 만나러 다니시고 그런 활동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말이죠, 제가 좀 궁금한 건 이렇게 전문직에 계신 분들에게 다단계 무슨 교육을 들으라는 게 MBA잖아요. 네. 그걸 권유받으셨을 때 좀 어떤 상황 또 어떤 느낌이 드셨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은 좀 어떤 걸 깨우쳤는지 첫 해 받았을 때 기분 나쁘진 않으셨어요? 기분 나쁜 것보다도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제가 처해 있는 그 직장이 워낙에 그 스트레스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퇴근하고 집에 오면 거의 지쳐서 거의 한두 시간은 그냥 침대에 파묻혀 자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내 아이 때문에 이거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욕심이 생겼잖아요. 근데 MBA라는 그런 시스템이 있으니 그 교육을 받아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뭐지? 근데 할 수 있을까? 근데 부담보다도 그 거부 반응보다도 정말 부담이 됐었습니다. 예, 잘하고 싶은데 중간에 도중에 포기하면 어떡하지? 이런 자신감도 없었고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이거를 쉽게 생각했어요. 그냥 단순하게 쉽게 생각해보자. 여기에 이런 시스템이 1단계부터 2단계 이렇게 그 하는 방법이 다 시스템이 나와 있으니까 제가 혼자 뭘 찾아서 하려고 하면 너무 힘들었겠지만 여기에 다 나와 있는 이 방법대로 하나씩 한번 해보자. 따라 해보자. 그래서 퇴근하면 한 2시간, 뭐 많은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집에서 뭐 침대에 누워서 아니면 화장실에서, 거실에서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그 유튜브 영상이나 책 읽기 이런 거 하는 거잖아요. 너무 쉽더라고요.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실하게 매일매일 그거를 한다는 게 조금 불편했지만 그거 역시 기존에 제가 일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은 이렇게 담담하게 그냥 할 수 있었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긴장감 속에 살다가 퇴근하면 정말 한두 시간 정도는 자야 또 다시 충전이 돼서 움직이는 그런 라이프에서 삶에서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사업을 결정하셨고 MBA 과정은 어떠셨어요? MBA 들으시면서 좀 느끼신 점. 또 꾸준히 거기서 청주에서만 들으신 게 아니라 중간중간 또 오셔서 송도로 오셔서 네. 참석도 하시고 스폰서도 만나고 그러신 모습들이 보이시더라고요. 네. MBA 그 과정 속에서 좀 느끼신 것도 여쭤볼게요. 네. 스폰서님들을 만나고 그리고 중간에 제가 이제 병원 다니면서 쉬는 날, 그 쉬는 날을 다른 때 같으면 뭐 딴 데 가서 수다 떨고 이런 시간이었을 텐데 그 시간을 여기 메나테크 MBA에다가 투자를 했습니다. MBA를 하면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던 그런 모든 그 방법이 그리고 답이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제품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또 다 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이제 싸게 먹는지 그리고 보상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니까 계속 시간 날 때마다 더 오고 싶었어요. 그리고 오면 더 만나게 되는 또 선생님 같은 스폰서님들이 있으니까 하나라도 그분들한테 더 이렇게 해야 돼요, 저렇게 해야 되는 걸 또 직접 안내받을 수가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청주에서
송도까지 오는 게 멀다면 멀고 그것도 가깝다면 가깝다고 할 수 있는데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를 텐데 오시면 막 충전받고 그러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청주에서 송도까지 오는 건 2시간이 걸려요. 예. 근데 오는 시간 안에 제가 시간을 단축해서 거기서 유튜브 영상 듣고요.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제품도 지식도 많이 알게 됐고요. 예, 소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러게 똑같은 상황인데요. 어떤 게 의무가 되기도 하고 어느 게 혜택이 되기도 하는 게 예를 들면 이 부잣집 애들한테는 학교 가는 게 네, 너 학교 안 갔다 오면 용돈 안 준다, 밥 안 준다. 그래서 그 아이들은 학교 가는 게 의무예요. 네, 맞아요. 근데 어느 소년공, 공돌이들은 누군가 학교를 보내주면 권리가 되고 혜택이 되죠. 네, 똑같은 조건.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의무로 보는 분들이 있을 거고, 야, 이게 혜택을 내가 집에 앉아 이런 감동을 받네라는 혜택. 여러분 실시간 댓글에 좀 올려주세요. 나는 혜택 받고 있는지 의무로 지금 스폰서한테 억지로 해서 출석부로 계속 출석했다고 댓글 하나 올려놓고 딴짓하고 있는지 양심상 같은 게 의무가 되기도 하고 같은 게 혜택이 되기도 하는 네, 사람 마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송도에 오시는 그 일련의 과정들이 되게 행복한 표정들을 지으면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뭐 막 여러 일들이 일어나셨던 것 같은데 어떤 일들 좀 짧게 부탁드려 볼까요? 네. 결심했어요. 막 네, 어떤 결심하고 제가 이제 MBA를 하면서 STP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누군가를 만나야 돼요. 그랬을 때 덜덜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중에 제 1호 파트너 사장님들이신 김영란 사장님과 이인우 사장님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살아온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제 저희의 큰아이의 변화된 모습이나 제 변화된 모습을 보고 뭐 했냐 물어보시고 이런 제품이 있으니 덜덜 떨렸었어요. 솔직히 그때는 이제 김영란 사장님하고 이인우 사장님이 들어보지도 않고 그냥 갖고 와봐 나 좀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인우 사장님도 김영란 사장님도 3일이 지난 다음부터 아팠던 것이 안 아파지고 그리고 점점점 살이 빠지시는 그런 모습에 제가 놀랐어요. 저와 저 아이는 그냥 그렇게 느꼈는데 제3자인 그분 지인분들이 그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니 겁이 났어요. 이분들 아파지면 어떡하지? 잘못해지면 어떡하지? 그래서 매일매일 퇴근하면 무조건 달려갔어요. 제 눈으로 확인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갈 때마다 정말 다른 모습으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제가 2인 1조로 이제 STP를 다녔어요. 근데 이인우 사장님의 그 변하신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많이 놀라시는 거예요. 진짜 자석 같은 그런 그 상황이 되었어요. 뭐 했어? 어떻게 했어? 저절로 저는 옆에서 그냥 STP를 하게 되고 그렇게 후원을 다녔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네. 네. 일단 내 가족의 결과는 결과인데 제3자에게 어떤 결과가 날까 네. 많이 걱정하시고 고민하신 것 같아요. 근데 투석실 계시다 보면 제가 여쭤봤어요. 그 투석을 시작하고 몸이 좋아져서 투석을 안 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없대요. 이식을 받거나 네. 아니면 급성 신부적으로 잠시 투석을 받는 분 빼놓고는 투석을 시작하면 회복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 맞습니다. 평생 하셨던 일은 어쩌면 완전히 망가진 상태의 몸으로 오신 분들을 유지시켜주는 일이었다면 네. 지금 하시는 일은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네. 예방해주는 그런 일이라 더 보람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퇴직까지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 중에 하나가 아까 자녀에게 평생 이걸 먹여야 되겠다도 있지만 네. 또 다른 측면에서 또 어떤 사업의 결심의 계기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투석실은 특수파트이기 때문에 사실 간호사들의 그런 페이도 다른 그 병동보다는 조금 제가 알기로는 있어요. 높죠? 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수간호사로 있는 그 직급 그 월급도 그런 대로서 괜찮았습니다. 네. 생활하기엔 괜찮았습니다. 네. 그러던 중에 제가 플랜 B로 이 메나테크 사업을 하면서 이제 여기에서 시스템이 그 독서 모임도 있잖아요. 근데 이 독서 모임에서 그 부자 아빠의 그 책 내용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지금 제가 처해 있는 그 거기서 말씀하는 이 사분면에 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평생 월급을 받으면서 직장에 다녀야 되나?
제가 나이가 들면 아니면 건강을 잃게 되면 제가 월급은 못 받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는 아이들을 둘 케어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게 직장이 안정감을 줄 것이라는 생각을 버리라는 거죠. 월급을 얼마나 받는가에 따라 정해지는 결정되는 그런 삶을 제가 살고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직장이 이런 장기적인 문제에 대한 이런 단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그러면 다른 길은 없을까? 라는 생각을 저는 진짜 했었는데 책에 그대로 있었어요. 다른 길은 없을까? 네. 그래서 눈앞에 그 당근을 쫓아가는 당나귀가 되지 말자. 제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그래서 단호하게 제가 결심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한 기술이니까 빠른 결정이 또 필요하겠다.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뒤로 돌아갈 수 없는 그런 퇴로를 차단하고 병원을 퇴직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메나테크 글로벌 리더스 그룹은 무조건 전업을 해라, 뭐 뛰어들어라 이런 걸 강요하는 그룹은 아닙니다. 그런데 본인의 확고한 실력, 의지, 또 그렇게 해보고 싶은 마음 이런 게 있는 분들의 이야기지,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삶이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갑자기 돈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단기간에 돈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삶이 유지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그런 시간도 충분히 있음을 인정하는 그룹인데 이런 분들은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3월 15일 수당 나오는 날이었네요. 그랬더니 그날 퇴직금까지 두둑이 나와서 든든했다. 그래서 그 퇴직금 다 소진되기 전까지 브론즈 PD까지 되는, 뭐 대충 그런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요 퇴직금 갖고 내가 네. 잘 버텨서 네. 요거 끝날 때쯤까지 브론즈 되면 된다. 그쵸? 네. 물불 가리지 말고 달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여자들이 이렇게 과감하다니까. 좋습니다. 이 남자들 간짝가서 못해요. 자, 사장님에게 있어서 이제 메나테크 또 글로벌 리더스 그룹 어떤 느낌이신지, 어떤 존재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이노유 사장님이 저하고 S2B 다니면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크게 공감했던 얘기인데, 길모퉁이를 돌면 보일 것 같은 그런 희망이라고, 저거 돌면 있을 것 같은데 저도 그거에 되게 공감합니다. 살짝 길모퉁이만 돌면 거기에 제가 원하는 그런 희망이 있을 것 같은 그곳이 메나테크 네트워크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 간호사라는 직업이 저에게 주신 역사적인 사명감라고 생각했습니다. 천직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30년 넘게 현장에서 발로 뛰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메나테크 GL그룹의 이 안정된 시스템, 그리고 아까 사장님께서 나침반이라고도 말씀하셨잖아요. 정말 나침반 맞습니다. 시스템 안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길모퉁이가 있으면 요거 피해가고, 그리고 미로가 있으면 여기 막혔으니까 다른 길로 가라 라고 계속 안내해주는 그런 GL그룹의 시스템이 정말 훌륭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안에서 제가 건강하고, 그다음 건강과 재정으로 만성 신부전까지 가기 전에 그런 사람들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간호사 역할을 오랫동안 해야겠다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미 망가진 몸을 연명하고 유지하게 하는 역할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망가지지 않도록 하시는 그 사명 이루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메나테크에서 사업적인 목표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네, 단기적 목표 이달 4월에 뉴 PD 도전합니다. 네. 그리고 중기 목표는 10월달 GIP 달성으로 10월달에 군인 제대하는 제 둘째 아이, 그리고 큰 아이 건강을 찾고 있는 제 큰아이를 데리고 GIP 꼭 달성해서 그동안 못 가봤던 가족 여행을 꼭 가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파트너 사장님들과도 같이 깔깔대면서 웃는 그런 여행이 되고 싶고요. 그리고 장기 목표는 내년까지 저희 파트너 사장님들하고 같이
여기에 이름 적었습니다. 김영란, 이인우, 김남리 사장님, 송미자 사장님 이렇게 여러분들 계시는데요. 꼭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가보고 싶습니다. 왜냐? 글로벌이잖아요. 이 한국에서 있는 메나테크 코리아가 아니라 세계 27개국 이상 나가 있는 글로벌 회사에서 주는 글로벌 보너스라는 받고 싶은 게 꿈입니다. 아, 예.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도 중간에 이제 불과 얼마 안 된 남편분 이야기 뭐 이런 길목에서 좀 어려우실까 했는데 담담하게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고, 또 하나 이제 회한이 계속 있으실 거예요. 그때 내가 강력하게 그런 회한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라이징 스타에 출연한 소감과 또 미처 원고에는 없지만 네. 좀 못한 얘기, 이제 마지막 질문이라 네. 끝나고 시간이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예, 충분히 넉넉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네. 제 남편은 제가 구하지 못했어요.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제 남편이 강하게 거부했는데, 그거를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이 제품으로 잘 케어했다고 하면 그렇게 일찍 가진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을 후회를 했어요. 남편이 쓰러지고 중환자실 복도 깜깜한 곳에서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타이밍을 놓쳤다는 제 죄책감에, 이렇게 좋은 제품이 있는데 왜 못했지? 제가 두려움 때문에 그렇게 놓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STP를 나갔을 때 환자분들이, 그러니까 고객분들이 뭐 좀 더 이따 할게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제가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해드립니다.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했던 경험들을 그대로 말씀드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제가 더 열심히 메너테크에서 제 아이들과 저의 건강, 그리고 제가 간호사로서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그분들께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라이징 스타 이렇게 나오기 전에는 화면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사장님들의 그런 적극적이고 열성적인 그런 모습들이 참 부러웠었어요. 어떻게 하면 저분들은 저렇게 잘하지? 어떻게, 무슨 방법이 따로 있나?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이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라이징이어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건 아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말고 더 잘해보라는 의미에서 라이징 되라고 이 자리에 초대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송 엄청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네, 떨렸습니다. 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지금 이 만남이 좀 축복이 되셨나요? 기쁘셨나요? 즐거우셨어요? 네, 방송이 진행되는 순간에 또 100분이 더 오셔서 이제 한 250분. 제가 아까 그랬죠. 왼팔 들면 뭐? 오른팔 들면 뭐? 예. 여러분, 인천센터에 오시면 이렇게 알바비로 1,000원씩 받아갈 수 있는 알바와 함께 현장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는 참 좋은 게 한 분 한 분의 다큐멘터리가 있는 것 같아요. 한 분 한 분의 그 다큐멘터리가 누군가에게 힘이 빠졌을 때 에너지가 되고 충전이 되는, 이런 각각의 하나의 삶이 타인에게 긍정의 영향을 미치는 너무 멋진 그룹인 것 같습니다. 다음 달에도 여러분에게 용기 줄 수 있는, 에너지 충전시켜 줄 수 있는 멋진 스토리를 갖고 다음 달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